네, 이번 시간은 교재 21페이지 이 부동산 공부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파트인데요. 이제 공부는 조금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요. 서류 뭐 이런 뜻이에요. 부동산 관련 서류.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그 구청이나 또는 동사무소 이런 데 가서 떼는 서류들 중에 첫 번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요.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럼 이제 한번 봐야죠. 부동산 공부에서 첫 번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그러니까 얘도 제목에 답이 있는 게요. 등기와 관련된 사항들이 전부 나와 있는 증명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표제부와 갑구, 을구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럼 표제부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이제 외관과 관련된 사항들이 나와요. 이 건물은 콘크리트를 지었고 뭐 아파트고 주소는 어디에 있고 이렇게 외형, 외관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표제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갑구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등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갑구에 나와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을구에는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등기를 하는 사항들은 사항들인데 소유권이 아닌 사항들. 그렇죠. 첫 번째 이제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되겠죠. 그 은행에 이제 대출을 받으면 주로 거는 게 근저당 설정이라고 해서 이 저당권을 받는데요. 은행에서 대출 받는다고 해서 즉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해서 은행이 아파트에다가 저당권을 건다고 이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은행이랑 그 소유자랑 반반의 관계가 아니죠. 예. 등기와 관련된 사항들. 그러니까 이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 소유권자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소유권이랑은 살짝 다른 권리예요. 하지만 등기하는 권한으로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어디에서 즉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을 궁금하다면 표제부 갑구 을구 중에 어디를 봐야 되는지, 소유권 이외의 사항들은 어디를 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들,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어디를 봐야 되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교재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하면요. 21페이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1. 표제부. 첫 번째 줄. 표제부는 부동산의 외관을 나타낸다. 네. 2. 갑구. 갑구 첫 번째 줄.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가 된다. 예를 들어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압류 등기, 환매 등기, 경매 기입 등기 등등. 이런 등기라고 들어가는 애들 다 어디 들어간다? 소유권과 관련되어져 있는 갑구에 포함되어진다. 그리고 을구는요. 첫 번째 줄.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표시된다. 그러니까 저당권과 전세권 등. 그래서 예를 들면 근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재된다. 이런 내용들은 을구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정리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나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인데요. 이번에는 집합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집합 건물은요. 뭐 앞에 나와 있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하고 다른 내용이 없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첫 번째 줄에 아파트의 경우에만 몇 동 몇 호 이런 호칭들이 붙는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그거 빼고 나머지는 뭐 다른 차이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랑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 토지 및 임야 대장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토지 및 임야 대장은 토지에 대한 기초사항이 기재된 공부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토지 및 임야 대장. 이 둘의 공통점 뭐라고요? 저희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에 대한 기초사항이 기재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토지 관련 기초사항들이 포함된 게 토지 및 임야 대장이다. 계속해서 21페이지 하단에 여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토지 등급, 개별 공시지가, 소유자 등에 대한 사항이 기재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등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기재되는데 중요한 기재 사항들 중에 한 가지 뭐? 소유권.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들도 기재가 되어져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건물과 관련된 등기사항이 궁금하다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떼서 갑구를 보면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땅과 관련된 내용들은 토지대장이냐 임야대장에 누가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니까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계속 세 줄 내려와서 임야대장과 토지대장의 지번 지역이 같을 수 있지만 임야대장 지번은 지번 앞에 산을 표기해 토지대장의 지번과 혼동을 방지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야대장과 토지대장이 토지 관련된 기초사항에서는 다 똑같다면서요. 그러니까 토지와 임야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구분하는 기준은 어디다가 임야대장에다가 앞에 산 이런 말을 붙여서 임야대장을 쓰니까 앞에 산이 붙어 있으면 얘는 임야대장에서 나온 거구나. 산이 없다면 토지대장에서 나온 거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확인해라.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 및 임야도. 지적도의 경우 해당 토지의 행정구역과 지번, 경계선, 지목 등이 수록되어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전면 도로 폭 등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지적도와 임야도. 먼저 지적도에서는 어떤 것들, 토지의 형상,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도로와 관련된 사항들, 도로에 접해져 있는지, 도로의 폭이 얼마나인지 이런 도로에 관련된 사항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게 지적도이다. 두 줄 내려와서 임야도는 매입하려는 토지가 임야, 즉 산일 때 지적도 대신 발급받는 서류로 지적도와 마찬가지로 땅의 소재지 등등등이 기재되어져 있다. 그러면 임야도랑 지적도 전부 다 이러한 내용들을 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차이점은 뭐다? 지적도는 일반적인 그냥 토지에 대한 내용들. 임야도는 해당 토지가 뭐일 때? 산일 때 임야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토지대장이랑 임야대장도 똑같은 거예요. 토지대장이랑 임야대장 구분할 때 토지들은 일반적인 땅들, 임야대장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가 산일 경우에 임야대장을 봐야 된다. 소유권을 보고 싶으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땅의 형상이나 땅의 모양을 보고 싶으면 지적도나 임야도를 보면 된다. 이렇게까지도 구분하시면 되겠죠. 계속 그 다음 단락에 지적도를 볼 때 우선 지번과 지적도 상단에 지번이 일치하는 것을 살펴본 뒤 해당 토지에 접해 있는 도로가 지적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지적도상의 축절 비율은 1대 1200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지적도상 1cm가 실제 12m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임야도의 축적 비율은 1대 6000으로 1cm가 실제 60m 거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적도는요. 1대 1200. 임야도는요. 1대 6000으로 되어져 있다. 그럼 이제 얘랑 얘의 의미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축척에 대한 내용이에요. 똑같죠. 1이 1cm예요. 그럼 1대 1200이라는 소리니까 1cm일 때 1200 곱하기 1cm 하면 얘가 1200cm니까 몇 미터? 그렇죠? 12m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12m를 의미하고 즉 뭐 지도상의 거리가 1cm일 때 실제로 그건 12m가 떨어져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임야도 같은 경우는 1대 6000이니까 얘는 몇 미터? 60m를 의미한다. 지도상의 거리가 1cm일 때 실제로는 60m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건축물 대장. 일단 일반 건축물 대장이에요. 첫 번째 줄 건축물 대장은 조세의 부가 징수를 위해 건축물의 현황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장부로서 지방세 부가 관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한다. 이제 건축물 대장인데요. 네 번째. 건축물 대장은 뭐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렇죠. 조세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시키기 위해서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만들어놨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서는 조세와 관련되어 있고 또 뭐를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소유권. 이 확인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 중심으로 몇 가지만 더 확인하자면 중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갑구를 보면 소유권 확인할 수 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소유권 관련된 내용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도 소유권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다. 하지만 지적도 임야도에는 토지의 형상, 즉 외관적인 현상만 보는 거지 누구 땅인지를 확인하기는 힘들다. 이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22페이지 맨 밑에 줄 끝에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현황 표시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우선시되고 권리사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우선시됨을 유의해야 한다. 그럼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요. 여기 토지 및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얘네들에서 부동산 현황 뭐냐면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서 부동산 현황을 확인을 했는데 그렇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부동산 현황 중에서 뭐와 관련돼 있는 그렇죠? 부동산 현황 표시와 관련된 거예요. 부동산 현황 표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얘네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상충된다면 누가 최우선한다? 부동산 즉 건축물 대장. 부동산과 관련된 건축물 대상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는 건축물 대장이 나와 있는 내용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권리사항과 관련된 거예요. 또 얘네들의 내용이 다 다른데 뭐와 관련된 권리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우선시 된다. 이런 거죠. 서로 이제 내용들이 동일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주력으로 봐야 되냐.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게요. 22페이지 하단에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현황 표시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우선시되고 현황 표시 건축물 관리대장 우선 권리사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우선시된다. 권리사항이 다르다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나와 있는 권리사항이 우선시된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도로에 접혀져 있는지 없는지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다르면 건축물 대장 보고 부동산 현황도 봐야 되고요. 소유권이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랑 토지 임야대장의 소유권자가 다르다면 이 소유권자는 어디 써 있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써 있는 소유권자가 실제 소유권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계속 23페이지 봐 집합 건축물 대장. 첫 번째 줄 건축물 대장과 가장 큰 차이점은 건축물의 면적이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으로 나누어 기재된다. 전유 부분이란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사용 수익권을 독점하는 부분으로서 한 줄 내려와서 공유 부분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유 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이다. 그러면 집합 건축물 대장은 또 어떤 얘기? 그렇죠? 아파트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용 면적, 공용 면적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건 집합 건축물 대장이다. 내용은 뭐랑 다 똑같다. 건축물 대장이랑 동일하다. 조세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고 소유권에 관한 내용들 나와 있다. 하지만 얘가 일반일 때는 건축물 대장, 집합, 즉 아파트 같은 집합일 때는 공용과 전용 부분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구분해서 보면 된다. 그리고 4.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 및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할 건지 어떤 건 하면 안 되는지 이런 내용들은 누구나 당연히 열람이 가능해야 되겠죠. 왜? 매수자랑 매도자가 직접적으로 계약서를 쓰기 전에밖에 서류를 못 댄다면 이제 판매하는 그죠? 매도자의 이야기만 듣고 매수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확인,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25페이지의 3절 부동산 설계 볼게요. 이제 여기까지가 부동산과 관련되어진 용어들의 정리, 서류는 어떤 서류에 뭐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이 정리가 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3절 부동산 설계에서는요. 2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한편 부동산 설계는 일반적인 재무 설계와 같은 맥락에서 정의되나 관리 대상이 부동산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구별되어진다. 그러니까 재무 설계에 있는 1, 2, 3, 4, 5, 6단계 프로세스 동일하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대상이 어떤 특정 자산들이 뭐다? 부동산이다 라는 게 차이점이다. 넘어가셔서요. 26페이지. 그 나에 있는 부동산 설계와 의사결정인데요. 얘는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즉 기존의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세분화된 업역의 이론을 부동산에 적용하는 것이라면 부동산 설계는 고객의 재무적 목표라는 관점에서 부동산을 적용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28페이지로 넘어오시면요. 프로세스가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와요. 좀 구분해야 되는 것들 몇 가지만 볼게요. 당연히 1단계에서는 고객과의 관계 정립해야죠. 그리고 2단계에서
부동산 설계 관련 정보 수집인데요. 그 두 번째, 위험 수용 성향, 투자 능력 파악.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세 번째, 요구 수익률의 설정. 여기다 별표 좀 치세요. 그리고 네 번째, 각종 재무 정보 수집. 여기까지 이제 2단계만 보면 정보 수집하는 부분들이니까 별 내용 없구나. 근데 3단계를 보겠습니다. 3단계 먼저 고객의 재무 상황 분석이 나와져 있죠. 아까 2단계 마지막에서 뭐였어요? 재무 정보의 수집이 있었죠. 그러니까 끝이 수집으로 끝나는지 분석으로 끝나는지에 따라서 재무 정보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수집이면 2단계, 분석이면 3단계. 마찬가지로 부동산 평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요구 수익률의 조정 및 결정. 요구 수익률에 대한 내용들 2단계에서 나왔어요. 요구 수익률의 설정, 그리고 3단계에서는 요구 수익률의 조정 및 결정. 얘는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요구 수익률은요. 마찬가지로 요구 수익률 결정과 조정인데요. 얘는 2단계 프로세스고 얘는 3단계 프로세스예요. 자, 요구 수익률의 설정은요. 고객님이 원하는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입니까? 이거 물어만 보는 단계예요. 그럼 고객이 말하겠죠. 주변 부동산을 보니까 요즘에 부동산이 수익률이 한 10% 정도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정리하는 단계까지가 몇 단계? 2단계. 그래 놓고 고객의 재무 정보나 투자 환경을 분석을 하겠죠. 3단계에서. 분석해서 봤더니 향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빠져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객이랑 만나서 10%가 기존에는 부동산이 계속 화랑이어서 가능했지만 앞으로 경기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10%가 아니라 한 8% 정도 수익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고객님이라고 이야기해서 결정, 조정을 하는 단계가 이 3단계. 그렇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을 설정하는 단계와 결정, 조정하는 단계 차이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똑같아요. 4단계, 5단계는요. 그래서 저희 그 1장은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2장은요. 부동산 설계를 위한 시장 분석 파트인데요. 먼저 개요를 보실게요. 28페이지 이제 우측에 29페이지가 되겠죠. 1절에서는 시장 분석의 개요. 2절에서는 부동산 용도별 시장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요. 시장 분석이란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아우를 거고요. 2장으로 넘어가면 각각의 세분화된 종목들로, 즉 세분화된 내역들로 하나하나 나누어서 각각의 특성들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시장 분석에 대한 내용들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면 2절에서 각각의 세부 내용의 특성을 구분할 때 두 가지가 다 혼동되는 거예요. 시장 분석의 내용도 혼동되고 각각의 특성별 분야도 혼동되고. 그러니까는 지금 1장을 들으실 때는 시장 분석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고 2장으로 넘어가서는 시장 분석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각각의 즉 용도별의 특성에 대한 시장 분석이 뭐가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수업을 들으시고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